자, 부등식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06페이지와 108페이지 이렇게 두 개의 이제 개념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챕터는 7번째 챕터로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하게 되면 수업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막판 가서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 막 졸라 빨리 풀고 막 겁나 얘기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자, 일단 개념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등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야? 부등식이죠. 아닐 뿐. 그러면 등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같지 않다는 얘기겠네요. 참고로 등식 영어로 뭐죠? equal 이라고도 하지만 is라고도 해요. A is B. 그래서 equal만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등식입니다. 같지 않다는 얘기겠어요. 그 말은 어떤 A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있을 때 같지 않아. 그럼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더 크거나 혹은 다른 애가 작다는 얘기 아니겠음?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호는 이렇게 주댕이를 벌린 이런 형태로 쓰게 되고요. 이건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미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A가 B보다 크다 라는 표현.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얘기만 해드릴게. A가 B보다 클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언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큰데 AC가 BC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No. A가 B보다 크면 AC가 BC보다 더 클 거야. 맞아 틀려? 틀리다. 틀려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C가 0보다 크다면 그땐 맞는 거야. 왜? AC가 BC보다 작게 되는 경우도 존재해요. 언제? C가 음수일 때.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등식이 있어요.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이때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가 0보다 크거나. 네. 나연이 어떻게 될까요? 네.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X는 양변에 A를 나누겠죠? A분의 B보다 어떻다? 나는 어떻다? 크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언제? A가 양수일 때죠. 맞나요? 그 얘기는 A가 0보다 작은 애라면, 음수라면 X는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맞나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딱 요 두 가지 정도야. 1차 부등식일 때.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1차라는 말이 없지. 그냥 부등식이야. 그럼 1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임. 맞아? 그럼 세 번째. A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 B가 음수라는. 자,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겠지. 그렇지 않아? 그럼 이때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B가 음수일 때는 네. 첫 번째. B가 0보다 작다면, B가 만약에 음수가 온다면, 그래서 다시 쓰면 0 곱하기 X가 음수, 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X에 누구 넣으면 마3보다 클까? 다 0이니까 마3보다 큰 거잖아. 이때는 모든 실수가 다 답입니다. 됐죠? 실수만 안 쳐드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X의 범위가 실수일 때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허수는 대소 비교를 못해요. 참고로. 두 번째, 만약 B가 0보다 크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그럼 B의 0보다 큰 애 한번 넣어볼게요. 0 곱하기 X가 예를 들면 뭐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에 누구 넣으면 2보다 커질까? 없다. 없네요. 맞나요? 이거 뭐라고 불러? 해가 없다. 2보다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만약에 B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누구 넣으면 0보다 커져요? 마찬가지 해가 없네요. 됐니? 됐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실수 혹은 해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린 뭐라고 하냐? 특수한 해를 갖는다 라고 불러요. 이 표현은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AX는 0일, AX는 B일 때, 이때 A가 0이라면
B값에 따라서 모든 값이 다 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가 없을 수도 있었어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도 여러분들 문제 간혹 나오게 됩니다. 뒤에 있는 유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부등식 자체는 어렵지 않다. 대신 이제 부등식에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오겠지.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무슨 뜻이야? 첫 번째에 있는 값도 만족하면서 두 번째에 있는 값도 만족하는,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그 값을 찾아줘 였잖아.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는 건 뭐겠어? 마찬가지. 첫 번째에 있는 x값을 만족하는 범위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에 있는 식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줘가 되겠습니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값의 범위를 찾아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럼 연립부등식을 풀다 보면은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할까?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역시 마찬가지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가 포함됨? 절대값.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지? 구간. 네, 좋죠. 구간을 나눴죠. 물론 이 구간을 나누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선정해야 됐습니다.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했더라? 0이 되는. 네,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눴어요. 그럼 그 구간을 나눴을 때 각 구간에 맞는 식을 쓰고 각 식을 풀면서 우리가 x값을 찾았습니다. 방정식에서. 그럼 부등식은 어떻게 할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각 구간을 나눠주고 각 구간에 맞는 x값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색칠해 주시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님?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1차적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교재 11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2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죠? 그 말은 A가 B보다 큰데 B가 C보다 크대, 이 말 아님? 그럼 A가 C보다 큰 거 맞나요? 맞죠? 당연한 얘기지. 자, 두 번째입니다. A가 0보다 큰데요, B가 A보다 크고 C는 B보다 더 크대요. 이때 맞을까요? 자,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C분의 A와 B분의 A죠. 그럼 양변에 A 나눠도 상관없지. A는 0보다 큰 거 확실히 알고 있으니 양변에 A를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야. 맞음? 그 다음, 우리가 분수 형태로 나와 있으면 보는 게 조금 힘들잖아. 물론 이대로 해석해도 됩니다만 양변에다가 BC를 곱할게요. 어차피 B도 양수고 C도 양수니까 BC 곱하기도 양수겠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왼쪽엔 누가 남냐? 아이고, B가 남고요. 오른쪽엔 C가 남겠죠? 그럼 B가 C보다 큰 거예요? 아니잖아. 틀렸지? 됐죠? 아유,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네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 자, 디귿입니다. A가 더 크고요, B보다. C가 더 큽니다, D보다. 자, 여기서 문제. A 빼기 C랑 B 빼기 D를 비교해보면 왼쪽이 더 크대요. 이거 맞을까 틀릴까? 자, 별거 없어. 양변에 C를 더해줄게. A, C 더해줄게요. 그럼 B 빼기 D 플러스 C가 되겠죠?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더하거나 뺐으니까. 이번에 양변에다가 D를 더해줄게요. A 플러스 D, B 플러스 C. 요 얘기인 거지 지금. 자, A랑 D를 더한 값 그리고 B랑 C를 더한 값을 비교했을 때 A랑 D를 더한 게 훨씬 더 클까요? 라는 질문인 거죠. 자, 볼게요. A, B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수였어? 근데 C하고 D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수였어? D. 그럼 얘는 뭐야? 큰 애들 둘이 더한 거지. 얘는 뭐야? 작은 애 둘이 더한 거지. 야, 큰 애 둘이 더한 게 더 크지 않겠니? 안 그럼? 이해함? 결론? 맞네.
그래서 기역과 티귿 두 개가 맞습니다. 어려웠나요? 아니죠? 여기 상식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자, 725번 문제 우측으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문제에서 부등식의 아예 해를 줘버렸어요. 좀 쌀쌀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보시면 해를 줘버렸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준 부등식을 계산하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부등식을 계산할게. 이거 뭐 해야 돼? 양변에 1 빼기 a를 나눠주면 왼쪽은 x만 딱 남는 거지. 그럼 오른쪽은 1-a분의 a 플러스 b 딱 되는 거지. 자, 문제가 있어. 부등호 방향 이거 그대로 써야 돼? 바꿔 써야 돼? 바꿔. 왜 바꿔 써야 돼? 마이너스. 답이 이미 써 있잖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렸네? 이건 무슨 뜻? 1-a가 0보다 어떤 애다? 작은 애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을 거야. 하나 더. 그래서 얘가 결론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1-a분의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인 거야. 되나요? 우리가 아는 건 딱 여기까지라고. 이 두 가지. 1 빼기 a를 나눴는데 방향이 바뀐 게 답이네. 그럼 얘가 음수였겠네. 하나 더, 얘랑 같은 거잖아. 해라고 했으니까 1 빼기 a분의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일 거야. 우리가 아는 건 딱 두 가지에서 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 요거 구하라고 했죠. a 빼기 b,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거 x의 범위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면 뿅! 양변에 a 빼기 b를 나눠서 x는 a 빼기 b분의 6인데 이거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게 헷갈리단 말이야. 안 그럼? 이게 방향이 바뀌나 안 바뀌나 헷갈리다 이거야. 그럼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어떻게 할까? 우리 이 두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답이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1 빼기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가 1보다 어떤 애다? 크다. 넘어가면 되죠? 됐죠? 두 번째,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는 양변에 1-a를 곱해주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a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자, 얘네 둘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a 빼기 b는 얘 넘어오면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지? a 빼기 b가 2래요. 그럼 a 빼기 b가 2니까 양수잖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맞나요? 더군다나 얘가 2였으니까 약분해주면 몇이 된다? 3이 되겠죠?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애요. 끝. 그래서 문제에서 준 조건들만 차근차근 해석해 주시면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 갑니다. 111페이지에 있는 729번 유형 3번 바로 위에 있어요. 자, 요거를 좀 볼게요. 자, 729번 문제를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부등식의 해를 내가 찾으려고 봤더니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 뭐야?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네. 됐어요? 다시.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네.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 얘네를 좀 넘겨서 생각을 해보자. a 빼기 b의 x가 2b-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건데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돼. 앞에를 대문자 a, 우변에 있는 얘를 대문자 b로 놓고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이거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특수한 해를 갖기 때문에 첫 번째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얘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겠죠? 0이 아니면 x의 범위가 나오니까. 됐지? 첫 번째 대문자 a는 0이어야 해요. 두 번째 얘가 0이면 0 곱하기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며.
그럼 B에는 어떤 애가 와야 될까? 음수? 양수?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3이라면 0 곱하기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왜? 0이니까. 그럼 여기 어떤 애 와야 돼? 0보다 작은 값이 와야 돼. 그럼 B에 와야 되는 건 뭐다? 음수가 와야 된다. 됐어요? 0이 와도 안 되지. 왜? x에 누굴 넣어도 0 같은 거 맞잖아.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아니에요.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B에는 음수가 와야 될 거예요. 그럼 A가 누구였냐? A 빼기 B였죠? 이게 0이고. 두 번째, 2B 빼기 A가 0보다 작은 애여야 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네요. A랑 B는 어떤 애? 같은 애. 됐죠? A랑 B가 같은 애. 그럼 요 B 대신에 내가 A라고 넣으면 2A 빼기 A니까 A가 0보다 어떤 애? 작은 애. 됐나요? 아, A랑 B가 같은데 A는 음수래. 이 뜻이었던 거야. 그럼 이거를 문제에서 준 부등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B 대신에 A를 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AX 넣으면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2AX 넘깁니다. 그럼 플러스 2AX는 마이너스 4A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양변에 2A를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왜? A가 음수라며. 나눴으면 방향 바뀌어야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지원이 봤어요? 안 된 거 있어요 혹시? 머리 아파. 민수. 넘어갑니다. 자, 유형 3번으로 가볼게요. 밑에 있는 730번 문제로 갑니다.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누군지 나와 있네요. 그럼 연립부등식 해 누군지 나와 있으니까 연립부등식 해를 구하지 뭐. 자, 첫 번째 있는 거 요거 2x 넘어갈게. 5x. 요 마삼 왼쪽으로 넘어갈게. 4. 짠짠짠. 됐죠? 그럼 첫 번째 x는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첫 번째 나오는 x의 범위고요. 두 번째 요거 x 이쪽으로 갈게요. 3x. 마이너스 1 넘어갈게요. 3. 짠짠짠. x는 1보다 작거나 같네요.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는 처음이니까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는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는 우와 여기구나.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음. A는 5분의 4, B는 1. B에서 A 5분의 4를 빼세요. 답은요?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734번 우측에 있는 유형 4번으로 갑니다. 자, 오늘 이거 끝내야 돼갖고 좀 빨리빨리 갈게요. 정신 차리시고.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습니다는 아니고요. 밑에 있는 문제죠. 734번 문제.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문제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데 B가 C보다 작아요. 이딴 표현 나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앞에 거 2개랑 뒤에 거 2개 비교하시면 돼. 써볼게. 앞에 거 2개. 2x 빼기 3이 3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뒤에 거 2개. 3x 플러스 1이 5x 빼기 7보다 작고. 이 2개 연립하라고. 똑같잖아 아까랑. 넘어가면 x,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뿅뿅뿅. 자,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8 뿅뿅. 됐죠? 그럼 x는 4 뿅. 됐습니까? 첫 번째 만족하는 x범위, 두 번째 만족하는 x범위. 제발 생각하고 문제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애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x의 범위인데 그 중에 4보다 큰 애들을 또 말해달라는 거죠.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입니다. x가 4보다 클 때 답은 4번이 돼요. 무조건 마사하고 4 사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범위를 보면서 이왕이면 수직선을 그리시길 권합니다.
자, 738번 문제 뒤에 가서 유형 5번이고요. 여기 유형으로 가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런 게 나와. 해가 없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해가 없는 게 도대체 누굴까를 가볍게 보시면 연립했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없어. 그럼 해가 없는 거지 뭐. 그래서 1번 볼게요.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은 애, x가 11보다 크거나 같은 애.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값 있습니까? 있잖아, 11. 그럼 해가 없는 거야? 아니지. x는 11이지. 해가 있네. 아니죠. 이렇게 찾으라고요. 2번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 양변에 마이너스 2 나눕니다. x가 3보다 큰 애. 이렇게 되겠죠? 수직선에 그려볼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x의 범위인데 또 3보다 큰 게 x의 범위래. 그럼 결론 x는 3보다 크다가 답이겠죠? 얘도 아니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어떤 게 답이 안 나올까? 끝에서부터 해볼까요? 끝에 거 한번 봅니다. 5번. 자, x 넘어가면 6x,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짜잔. 6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애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여기는요 3분의 1x 빼기 2분의 1. 자, 이거 좀 나눌게요. 12분의 1x 빼기 12분의 5.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2를 곱해서 분수를 없애는 방법도 있을 거지만 그건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12분의 1이 넘어갈게요. 보입니까? 그럼 여기 계산하면 12분의 몇일까요? 3x가 되겠죠? 참고로 여기 4 곱하면 돼요. 12분의 4에서 12분의 1 뺀 겁니다. 그 다음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2분의 1 넘어가면 12분의 6이 넘어가니까 12분의 1이 될 거예요. 결론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첫 번째 나온 답이,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애가 나왔네. 둘 다 만족하는 부분 있어? 없잖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연립했는데 해가 없네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741번. 혹시 질문 없나요? 네. 잠은 주무시면 안 되고요. 자, 연립부등식입니다. 해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해가 나와 있으니까 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첫 번째 식 넘어가면 4x, 넘어가면 a 플러스 1. 그럼 x는 4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실 거고, 두 번째 x 넘어가면 여기 1 넘어가면 마사, x는 마사보다 크네요 라고 하겠지. 근데 얘를 가만 봤더니, 자, 첫 번째 얘부터 마사보다 커요가 일단 첫 번째 구간의 답, 두 번째 4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답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대. 그럼 4분의 a 플러스 1이 어디 있어야 돼? 마사보다 오른쪽에. 근데 얘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딱 해서 공통대분분을 칠했더니 와, 이게 답이구나, 이 말 아니겠음? 결론, 얘가 누구야? 3인 거네. 얘가 누구야? B인 거네. 그럼 넘어가면 A는 몇인 거야? 11인 거네. 됐습니까? A가 11이고 B는 마사니까 더한 값은요? 깔끔하게 7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지연이 안 어렵지? 어려워요? 네. 도훈이 괜찮아? 746번 문제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 야, 연립했는데 해가 없었으면 좋겠대. 그럼 지연이 보셔야죠. 네, 속도계 싣고 있어요. 빨리 보세요. 넘어가면 4x가 16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x가 4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 넘어가면 x가 3a 빼기 5보다 크거나 같네요. 근데 해가 없었으면 좋겠대. 수직선에 한번 그려보자. 4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애가 첫 번째 답, 두 번째는 3a 빼기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두 번째 답이지.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얘야.
3a 빼기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답이래요. 자, 이렇게 그려지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잖아. 이 공통된 부분이 해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얘가?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 아니잖아. 그럼 이 똑같은 애 4가 답인 거잖아. 맞아? 둘 다 칠해져 있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아예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 그 말인즉슨 3a 빼기 5가 4보다 아예 커야 된다고.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같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 3a 빼기 5가 4보다 커야 돼. 넘어가면 9가 3a보다 3a가 9보다 커야 돼. 그럼 a는 3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고요. 수직선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면서 뒤로 넘어가 볼까요? 렛츠고. 자, 750번. 자, 750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몇 개래요? 2개라고 했죠? 자, 요 문제 별표 하나 박아주세요. 민수 별표 하나 박아주세요.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2개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정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값을 찾으면 되지 뭐. 까짓 거. 그럼 찾아볼게요. 렛츠고. 자, 이거 뭐 할까? 야, 0.4 있어. 아이, 짜증나게. 어떻게 할까? 5를 곱할까? 우리 5를 곱할까? 5는 곱해도 되잖아. 방향 안 바뀌잖아. 5 곱하면 이거 2가 되잖아. 깔끔해지잖아. 그럼 우리 5를 곱하자. 오케이? 자, 5를 곱합니다. 2x 플러스 1 5x 빼기 10 됐죠? 그럼 이거 다시 정리하면 2x 플러스 2가 5x 빼기 10이니까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12 x는 어떤 애다? 4보다 작은 애다. 이게 첫 번째 x의 범위 됐죠? 두 번째 x의 범위 볼게요. 이거 넘어가면 x 넘어가면 a-1 짠짠 됐어요? 됐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럼 문제는 뭐냐? 수직선에 그려봐. 4보다 작은 애. 이거는 확실해. 첫 번째 구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얘가 문제죠. x는 어떤 애? a 빼기 1보다 큰 애죠. a 빼기 1보다 큰 애. 됐나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만약에 얘가 4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값 있어요? 없지. 그럼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a 빼기 1은 어디 있어야 돼?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왼쪽에. 근데 왼쪽에 있는데 또 왼쪽 어디 있어야 될까? 자, 문제에서 얘기했죠. 만족시키는 정수가 2개래요. 이 구간 안에 있는 정수값을 세봤더니 2개밖에 없대. 자, 그럼 4가 있으니까요. 4보다 작은 정수 여기를 3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는 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디 있어야 정수가 2개 있는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으면 정수가 몇 개야? 3 하나밖에 없지. 그럼 여기 있으면 정수 몇 개야? 2개 있죠? 그럼 여기 있으면 정수 몇 개야? 3개 있는 거지. 그럼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되겠지. 맞나요? 자, 여기서 확대. 여기서 확대 갑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여기 쓰면 정수가 하나고 여기 쓰면 정수가 2개인데 여기 써도 될까? 여기 써도 될까? 자, 보세요. a 빼기 1은 구멍이 뚫려 있죠? 포함하지 않지. 그럼 이 a 빼기 1은 어디 써야 되냐? a-1은 일단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1이랑 같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어차피 1이랑 같아도 만족하는 애들은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애니까 2, 3밖에 없거든. 됐나요? a 빼기 1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양변에 1을 더해서 a의 범위를 말할 수 있겠죠. 3하고 2 사이요. 답은 몇 번? 4번. 됐습니까? 여기 등호가 하나 붙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구멍이 뚫려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이 와도 돼요.
그럼 1을 빼고 2, 3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거까지 잘 보셔야만 깔끔하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연립부등식에서의 활용 문제와 절대값이 포함된 내용이 남았는데, 절대값은 얘기 못할 게 뻔하고요. 시간상 이거는 빨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최소 그래도 15분 정도는 있어야 돼서 10분 정도 있어야 돼서 우측에 있는 활용 문제만 딱 풀고서 깔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렛츠고. 753번 짠. 자, 두 종류의 빵을 만드는데요, 필요한 밀가루와 설탕의 양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경영이나 경제 관련된 쪽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대학 과정에 있을 거예요. 효율적인 선택, 최고의 이익을 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 뭐 해갖고 막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름 나도 몰라요. 옛날 얼핏 들어서 까먹었어. 선형대 수학의 한 종류가 나옵니다. 어쨌든 밀가루 90이랑 설탕 285로 10개의 빵을 만들 거래요. 빵 10개 만드는데 A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인 거야.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빵 A의 개수에 대한 얘기니까 빵 A를 만드는 개수를 오른쪽 표에다 더 추가할게. 빵 A를 몇 개 만드냐? X개 만든다라고 해볼게. 그럼 B는 몇 개 만들어? 10-X개 만들겠지. 왜냐면 10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쓰는 밀가루 양을 한번 보자. A를 X개 만드니까 밀가루를 80X 쓸 거고요. B라는 애를 10-X개 만드니까 10-X 곱하기 100. 이만큼 밀가루를 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밀가루 900으로 만든다고 했지. 그럼 900 벗어나면 돼, 안 돼? 너 눈깔 이렇게 뻘게. 900 넘어가면 안 되지. 9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900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남기는 건 상관이 없겠죠. 두 번째, 설탕으로 한번 보자. A라는 빵을 X개 만드니까 설탕을 30X 쓸 거야. 마찬가지로 25, 10-X만큼 쓸 거라고. 얘는 285를 넘어갈 수가 없죠. 합쳤을 때. 됐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제? 연립부등식인 거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정리해주면 된다고. 자, 여기 둘이 계산합니다. 왼쪽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0. 얘가 900보다 작거나 같음. 넘어가서 정리하면 120x. x는 뭔가요? 5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계산하면 30에서 25 빼니까 5x 플러스 250, 285가 되겠죠? 자, 넘어가면 5x가 몇이야 이거? 35인가 봐요. x는 7보다 작거나 같음. 됐죠? 그럼 결론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럼 x일 수 있는 최대값은 7개요. 최대 7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유형 9번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수업 때는 절대값 관련된 이야기 하고요. 뒤에 있는 2차 부등식 여기도 진도를 쭉 나가도록 할 겁니다. 과제 꼭 해오시고요. 다음 수업 금요일 8시입니다. 늦지 않게 오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